중국의 한 컴퓨터 중고거래 업체. 택배 상자가 1000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져 들어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컴퓨터 본체들입니다. 10년 넘은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엔 먼지 쌓인 구형 컴퓨터 본체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업자가 케이스를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램을 빼냅니다. 8개입니다. 5년 전에 산 제품입니다. 15만 원 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 램은 5만 원도 안 됐습니다. 1년 전엔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0년 넘은 헌 컴퓨터 부품이 석 달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업자는 말합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파세요? 집에 안 쓰는 컴퓨터 있으면 가져오세요. 램만 있으면 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년 된 구형 램이 21만 원에 팔립니다. 신형 램보다 비쌉니다. 최신 고용량 램 하나 가격이 275만 원입니다. 유럽 왕복 항공권 값입니다. 한 달 사이에 램 판매 글이 300건 넘게 올라옵니다. 폐가전 수거업자들이 고물상에 찾아와 말합니다. 컴퓨터 들어오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더 쳐드릴게요. 심지어 PC방에서 램을 훔쳐 파는 20대 남성까지 나타났습니다. 2천만 원어치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이 없었어요. 생활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10년 넘은 헌 컴퓨터 부품이 금값이 된 걸까요? 왜 범죄자까지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이 뒤에 아주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컴퓨터를 사려는 학부모라면, 자녀에게 노트북을 사줘야 하는 부모라면, 재택근무 장비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다시 그 중고거래 업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대 남성은 15만 원을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입니다. 저도 집에 컴퓨터 있는데 가져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이틀 뒤 그 여성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1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케이스엔 먼지가 수북합니다. 남편이 예전에 쓰던 건데 창고에 있었어요. 램이 4개 있습니다. 아주 구형입니다. 이거 지금 귀한 겁니다. 7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창고에, 다락방에, 서재 구석에 쌓여있던 헌 컴퓨터들이 갑자기 돈이 됐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열어보세요. 비램 팝니다. 램 금매, 구형 램 삽니다. 이런 글이 도배돼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글이 한 달에 100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300건이 넘습니다. 3배입니다.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팔립니다. 댓글엔 늦었네요. 다음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말들이 줄을 잇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DDR4 16기가 램 하나, 작년 이맘때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DDR5 64기가짜리는 어떻습니까? 최저가가 275만 원입니다. 여러분, 275만 원입니다. 컴퓨터 부품 하나가 유럽 여행 비용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12년 된 구형 램이 있습니다. 2012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당시엔 3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1만 원입니다. 12년 동안 7배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12년 타면 값이 떨어지는데 컴퓨터 부품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폐가전 수거업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이었죠. 고물상에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수거하자마자 바로 뜯습니다. 램만 빼냅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리거나 고물상에 헐값에 넘깁니다. 램 하나가 컴퓨터 전체보다 비싸니까요. 어떤 업자는 고물상 주인한테 먼저 제안합니다. 컴퓨터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시세보다 더 쳐드릴게요. 램만 주시면 됩니다. 이 현상에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램테크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처럼 램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뜻이죠.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진짜입니다. 실제로 램을 사뒀다가 몇 달 뒤에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 모으듯이 램을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컴퓨터에는 두뇌가 있습니다. CPU라고 하죠. 계산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두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메모장이 필요합니다. 계산한 걸 잠깐 적어두는 공간이죠. 그게 바로 D램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탄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도마가 작으면 요리가 느려집니다. 재료를 조금씩 잘라야 하니까요. 도마가 크면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고 빠르게 썰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램이 크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램이 작으면 느려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살 때 램 용량을 봅니다.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게임하거나 영상 편집하려면 최소 16기가는 있어야 합니다. 32기가면 더 좋고요. 당연히 용량이 클수록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게 있습니다. 신형이 구형보다 비쌉니다. 당연하죠. 성능도 좋고 효율도 좋으니까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신제품이 비싸고 구형은 싸집니다. 컴퓨터 부품도 똑같았습니다. 예전엔요. 지금은 다릅니다. 12년 된 구형 램이 최신 램보다 비쌉니다. 말이 됩니까? 2012년 제품이 2026년 제품보다 비쌉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효율도 나쁜데 가격은 더 높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2012년식 소나타가 2026년식 그랜저보다 비싼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중고거래 플랫폼 통계를 보겠습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D램 검색량이 300% 넘게 늘었습니다. 3배가 아닙니다. 4배입니다. 실제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78%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중고거래가 좀 늘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폭발한 겁니다. 금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금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대략 2배입니다. 금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D램은 어떻습니까? DDR4는 5배, DDR5는 6배 올랐습니다. 금보다 3배나 더 올랐습니다. 컴퓨터 부품이 귀금속보다 투자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램테크란 말이 나온 겁니다. 진짜로 재테크 수단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작년에 램을 1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지금 팔면 50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5배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1년에 5배 수익 내기 쉽습니까? 부동산은 어떻고요? 그런데 램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헌 컴퓨터가 돈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왜 이 상황이 무서운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D램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중고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D램이 부족해진 걸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DDR4 16기가 램 하나, 작년 초에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입니다. 3배 반입니다. DDR5 16기가는 어떻습니까? 작년엔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8만 원입니다. 거의 4배죠. 고용량은 더 심합니다. DDR5 64기가 작년엔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75만 원입니다. 3배입니다. 여러분, 275만 원이면 중고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컴퓨터 부품 하나가 자동차 값입니다. 중고나라 통계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올라온 D램 판매 글을 세어봤습니다. 거의 300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엔 100건 정도였습니다. 3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판매 속도입니다. 예전엔 글 올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팔렸습니다. 지금은 10분이면 팔립니다. 빠른 건 5분입니다. 올리자마자 거래 원해요 댓글이 쏟아집니다. 폐가전 수거업자들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 폐가전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예전엔 컴퓨터 한 대 5,000원 받고 수거했어요. 고물상 넘기면 킬로당 200원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죠. 지금은 다릅니다. 컴퓨터 받자마자 바로 뜯어요. 램만 빼내면 개당 5만 원은 받습니다. 컴퓨터 한 대 램이 보통 2개는 있으니까 1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품은 다 합쳐도 5천 원 안 돼요. 램 하나가 컴퓨터 전체보다 비싼 겁니다. 이 사장님은
요즘 고물상을 돌아다닙니다. 컴퓨터 들어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시세보다 더 드릴게요. 경쟁이 붙었습니다. 다른 수거업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고물상 주인은 행복합니다. 컴퓨터만 들어오면 서너 군데서 연락 와요. 값을 올려 부르면 그래도 가져가요. 일반인들도 눈치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옵니다. 집에 헌 컴퓨터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웬만 빼서 팔면 1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아파트 대형 폐기물로 컴퓨터 버리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웬만 중고나라에 올리세요. 이런 글이 수백 개입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집에 10년 전 컴퓨터 있었어요. 먼지만 쌓여있길래 버리려고 했는데 램 얘기 듣고 빼봤어요. 4개 나왔어요. 중고나라에 올렸더니 12만 원에 팔렸습니다. 놀랐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립니다. 저도 해봐야겠어요. 창고 뒤져봐야겠네요. 회사에 헌 컴퓨터 많은데 사장님한테 얘기해봐야겠어요. 램패크가 이제 대중화됐습니다. 금 모으듯이 램을 모읍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사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아니라 투자 상품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PC방입니다. 새벽 2시쯤입니다. 손님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카운터에서 졸고 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슬쩍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 가는 척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본체 쪽으로 갑니다. 케이스를 엽니다. 안에서 램을 빼냅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게임을 계속합니다. 이 남성은 한 달 동안 이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 PC방뿐 아니라 다른 PC방도 돌아다녔습니다. 총 50개를 훔쳤습니다. 시가로 2천만 원어치입니다. 여러분, 2천만 원입니다. PC방 손님이 한 달 만에 2천만 원어치를 훔쳐간 겁니다. 들통난 건 한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제 컴퓨터 이상해요. 게임이 너무 느려요.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본체를 열어보니 램이 없습니다.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들도 확인했습니다. 10대 중 3대가 램이 없었습니다.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제야 범인이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이 없었어요. 생활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는 훔친 램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았습니다. 한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 받았습니다. 50개면 200만 원 넘게 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엔 PC방에서 뭘 훔쳤습니까?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이런 거 훔쳤죠? 비싸봐야 몇만 원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좀 비쌌지만 크기가 커서 훔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램은 다릅니다. 작습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값은 비쌉니다. 개당 5만 원 넘게 받습니다. 훔치기 쉽고 비싸니까 범죄에 타깃이 된 겁니다. 수원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부산의 한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근할 때 회사 컴퓨터 램을 몰래 빼갔습니다. 한 달 동안 10여 개를 훔쳤습니다. 긁힌 건 재고 조사할 때였습니다.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컴퓨터실 컴퓨터 20대에서 램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청소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PC방 사장들은 이제 램을 따로 관리합니다. 요즘은 매일 램 개수를 셉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바로 CCTV 확인해요. 안 그러면 또 당해요. 어떤 사장은 아예 본체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안심이 돼요. 램이 이제 금처럼 관리됩니다. 신경 쓸 이유가 없었죠. 지금은 현금입니다. 램 하나가 5만 원권 지폐 한 장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데 왜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 램일까요? 왜 갑자기 램이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단순히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 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뭔가를 바꿨습니다. 생산 라인을 바꿨어요. 원래 반도체 회사들은 여러 종류의 메모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PC용 D램도 만들고 스마트폰용 D램도 만들고 서버용 메모리도 만듭니다. 여러 제품을 골고루 생산하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2023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AI 붐이 이렇습니다. 챗 GPT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AI에 미쳤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를 미친 듯이 지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했습니다. AI 서버에는 특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이라고 합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죠.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하는 메모리입니다. 일반 D램보다 몇 배 빠릅니다. 당연히 가격도 몇 배 비쌉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PC용 DDR4 램 하나 팔면 10,000원 남습니다. HBM 하나 팔면 100,000원 남습니다. 똑같이 하나 만드는데 1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HBM 만들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바꿨습니다. 일반 D램 라인을 줄이고 HBM 라인을 늘렸습니다. 공장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인력도 옮겼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입니다. 똑같은 설비로 10배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일반 PC용, 스마트폰용 D램 생산량이 확 줄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어요.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시장 원리죠.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PC용 DDR4 생산량이 월 10억 개 정도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엔 월 6억 개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 사이에 HBM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3배 늘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HBM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생산량을 늘려도 물량이 부족합니다. 당분간 HBM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반 D램 얘기는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일반 소비자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큰 손한테만 팔 거예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HBM을 개당 100만 원씩 주고 사갑니다. 한 번에 수십만 개씩 삽니다. 총 몇천억 원어치입니다. 이런 큰 손들한테 팔면 되는데 굳이 개인 소비자한테 10,000원짜리 램을 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줄었습니다. PC 조립하려는 사람, 노트북 사려는 사람, 회사에서 컴퓨터 교체하려는 곳, 이런 데는 물량이 안 돌아옵니다. 남아도는 재고나 구형 제품만 겨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이 신형보다 비싸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반도체 회사들이 돈 잘 버는 제품 만드는 게 뭐가 나쁩니까?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호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맨날 나옵니다. 삼성전자 HBM 수출 급증, 하이닉스 역대 최대 실적,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 좋은 소리만 들립니다. 주가도 오르고 수출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뉴스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이 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칩 만드는 곳이죠. 이 회사가 만드는 H100 GPU라는 칩 하나에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4천만 원입니다. 그 칩 하나에 HBM이 8개 들어갑니다. HBM 하나가 100만 원 넘습니다. 구글은 이 칩을 몇천 개씩 삽니다. 총 몇 조 원어치입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봅시다. HBM 하나 팔면 순이익이 50만 원입니다. 일반 DDR4 램은 하나 팔아봐야 5천 원 남습니다. 100배 차이입니다. 똑같은 공장 설비, 똑같은 인력으로 100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HBM 만들죠. 그럼 일반 D램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DDR4 16기가 하나, 작년에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입니다. DDR5 64기가는 275만 원입니다. PC 한 대 조립해 볼까요? 작년엔 램 비용이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50만 원입니다. 40만 원 더 듭니다. CPU, 그래픽카드, 케이스, 파워 다 합쳐도 100만 원인데 램만 50만 원입니다. 부품 하나가 전체 가격의 절반입니다. 노트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100만 원이던 노트북이 지금 1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올랐어요. 왜요? 램값 때문입니다. 제조사들이 램값이 올랐다고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컴퓨터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100명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사양이면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더 듭니다. 왜요?
램값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대학 입학하니까 노트북 사줘야 합니다. 작년 같은 제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큰 돈이죠.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집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램만 바꾸면 됩니다. 작년엔 10만 원이면 됐습니다. 올해는 40만 원입니다. 30만 원 더 듭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숨은 비용입니다. 뉴스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이라고 좋아합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냅니다.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서비스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컴퓨터 한 대 사려는 학생, 노트북 사주려는 부모, 재택근무 준비하는 직장인, 회사 컴퓨터 교체하는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냅니다. AI 인프라를 누가 지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회사들이 돈을 미친 듯이 버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슈퍼사이클 끝엔 항상 폭락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이거다 싶어서 공장을 미친 듯이 지었습니다. 생산량을 2배, 3배 늘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이 포화됐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어요. 회사들이 적자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2010년대 중반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붐이 일면서 D램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가격이 치솟았죠. 반도체 회사들이 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똑같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AI 붐입니다. HBM 수요가 폭발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HBM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 단위 투자가 쏟아집니다. 내년, 내후년에 이 공장들이 가동됩니다. 생산량이 몇 배 늘어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HBM 공급이 수요를 초과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럼 반도체 회사들이 뭘 할까요? 다시 일반 D램 라인으로 돌아옵니다. HBM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다시 일반 D램이나 만들자. 그럼 일반 D램 공급이 늘어나겠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싼 값에 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매년 하반기? 내후년? 그 전까지는 계속 비싼 값 주고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형 D램이 신형보다 비싼 이 이상한 상황.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미쳤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비정상 가격 구조는 사이클 정점에서만 나타났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D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구형이 신형보다 비싼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리고 폭락했습니다. 지금 D램 시장이 그때랑 똑같습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중고시장이 과열됐습니다. 범죄까지 일어납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폭락하기 전에 서민들만 털린다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주가도 올랐어요. 주주들도 돈 법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AI로 돈 법니다. 다들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컴퓨터 살 때마다 작년보다 몇십만 원 더 냅니다. 램 하나 바꾸는데 몇십만 원 듭니다. 노트북 사줄 때마다 허리가 휩니다. 회사에서 컴퓨터 교체할 때마다 예산이 초과됩니다. AI 호황의 수혜는 대기업과 부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비용은 서민이 냅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서민들만 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에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HBM을 사재기합니다. 반도체 회사들한테 우리가 몇천억 줄 테니까 HBM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갑니다. 돈이 되니까요. 일반 D램 라인을 줄입니다. 설비를 교체합니다. 인력을 옮깁니다. 일반 D램은 이제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큰 손만 상대합니다. 그 결과 뭐가 됩니까? 일반 소비자용 D램은
품귀 현상입니다. 공급이 반토막 났어요. 가격이 폭등합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컴퓨터 사려는 학생, 노트북 사주려는 부모, 재택근무 준비하는 직장인, 회사 컴퓨터 교체하는 중소기업. 이 사람들입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비용을 누가 냅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HBM 값만 냅니다. 그것도 서비스로 몇백 배 벌어서 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냅니다. 그럼 누가 냅니까? 일반 소비자가 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새내기 아들을 둔 50대 아버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사연이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더 듭니다. 왜요? 물으니까 램 값이 올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50만 원 더 냅니다. 자식 컴퓨터 안 사줄 수 없으니까요. 재택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집 컴퓨터가 너무 느립니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램만 바꾸면 됩니다. 작년엔 10만 원이면 됐습니다. 올해는 40만 원입니다. 이 직장인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에서 40만 원 떼서 냅니다. 일해야 하니까요. 직원 50명짜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사양이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더 듭니다. 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늘립니다. 직원들 일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AI 시대의 구조적 착취입니다. 대기업들이 자기들 인프라 지으면서 그 비용을 일반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팔아서 조 단위로 벌고, 구글은 AI 서비스로 돈 벌고, 반도체 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 내고, 그 사이에 컴퓨터 한 대 사려는 서민들만 털립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게 디지털 격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비싸지니까 못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온라인 수업 들어야 하는데 노트북이 없어요. 재택근무해야 하는데 집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코딩 공부하려는데 PC가 없어요. 돈 없으면 디지털 시대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AI 시대가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혜택은 누가 가져갑니까? 빅테크 기업, 대기업, 부자들입니다. 비용은 누가 냅니까? 서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대기업들의 고수익 HBM 집중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디지털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적 착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2023년 챗 GPT가 나옵니다. 전 세계가 AI에 미칩니다. 이게 미래다. AI 혁명이다. 놓치면 망한다.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우리도 AI 해야 한다. 당장 서버 지어라. 데이터 센터 확장해라. 두 번째, 도미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AI 서버를 짓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삽니다. 개당 4천만 원짜리를 수천 개씩 삽니다. 이 칩에 HBM이 들어갑니다. HBM 수요가 폭발합니다. 세 번째, 도미노. 반도체 회사들이 HBM 주문을 받습니다.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공장 라인 바꿉시다. 일반 D램 라인을 줄입니다. HBM 라인을 늘립니다. 설비를 교체합니다. 인력을 옮깁니다. 투자도 거기로만 갑니다. 네 번째, 도미노. 시장에 물건이 없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DDR4 3만원, 10만원, DDR5 5만원, 20만원, 고용량은 100만원, 300만원. 다섯 번째, 도미노. 중고시장이 폭발합니다. 신제품이 비싸니까 중고라도 사야지.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램 판매글이 쏟아집니다. 한 달에 100건, 300건, 검색량 300% 증가, 거래량 78% 증가. 램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 폐가전 수거업자들이 램만 뽑아냅니다. 고물상들이 경쟁합니다. 컴퓨터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일반인들도 집 창고 뒤집니다. 10년 전 컴퓨터 꺼내서 램 빼서 팝니다. 1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일곱 번째, 도미노. 범죄가 발생합니다. PC방에서 램 훔치는 20대, 회사에서 램 빼가는 직원, 학교 컴퓨터실에서
램 훔치는 용역 직원. 검찰 조사에서 하는 말. 생활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램이 현금이 됐어요. 8번째. 도미노. 일반 소비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PC 조립 비용 40만 원 증가. 노트북 가격 20-30% 인상. 회사 컴퓨터 교체 비용 수천만 원 증가. 대학생 부모들 허리 회합니다. 재택근무 직장인들 월급 털립니다. 9번째. 도미노. 디지털 격차가 벌어집니다. 컴퓨터 못 사는 사람 생깁니다. 온라인 수업 못 듣는 학생 생깁니다. 재택근무 포기하는 직장인 생깁니다. 돈 없으면 디지털 시대에서 밀려납니다. 10번째. 도미노.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 신호가 켜집니다. 구형이 신형보다 비싼 비정상 현상. 중고시장 과열. 범죄 발생.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는 폭락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곧 내려갑니다. 그 전까지 서민들만 털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붐에서 시작해서 서민 지갑 털기로 끝납니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이어지면 거대한 구조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민낯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김모 씨입니다. 아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당연히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작년에 조카 노트북 사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10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전자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컴공과 학생 쓸 노트북 추천해 주세요. 100만 원 정도로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램 값이 많이 올라서요. 100만 원으론 어렵습니다. 최소 130만 원은 돼야 합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1년 사이에 30만 원이나 올랐어요? 네, 램 값 때문입니다. 램만 작년보다 20만 원 올랐거든요.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 중고도 찾아봤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뒤졌습니다. 중고도 비쌌어요. 작년 모델인데 1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회사에 헌 컴퓨터 있지 않았나? 김 씨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10년 전 쓰던 컴퓨터가 창고에 있었어요. 먼지 쌓인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케이스를 열어봤습니다. 램이 4개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거 DDR3네요. 지금 귀한 겁니다. 개당 3만 원은 받을 거예요. 김 씨는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올린 지 10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4개 다 살게요. 12만 원 드릴게요. 김 씨는 놀랐습니다. 버리려던 컴퓨터에서 12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노트북 살 돈이 아직 20만 원 모자랐습니다. 결국 할부로 샀습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요. 김 씨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창고 뒤져서 헌 컴퓨터 팔았다. 거기서 12만 원 나왔어. 그걸로 네 노트북 샀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요?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램이 금값이래. 헌 컴퓨터도 돈이 든대. 아들이 말했습니다. 학교 선배들도 그러던데 요즘 컴퓨터 부품 너무 비싸서 조립 못하겠대요. 다들 중고 뒤진대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AI 시대라고 좋아하더니 정작 컴퓨터는 더 비싸지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대학 입학하는 아들한테 노트북 하나 사주는데 아버지가 회사 창고 뒤져야 합니다. 10년 된 헌 컴퓨터 팔아서 신형 노트북 값에 보태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할부로 삽니다. AI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엔비디아는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구글은 AI 서비스로 조 단위 매출을 냅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은요? 컴퓨터 한 대 사는데 작년보다 몇십만 원 더 냅니다. 노트북 사주는데 창고 뒤지고 할부 받습니다. 이게 AI 시대의 민낯입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대기업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서민은 더 가난해집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만 벌어집니다. 디지털 격차만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시장을 활용하십시오. 당장 급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비싼 값 주고 신제품 사야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집을 뒤지세요. 빵꾸, 다락방, 서재 구석에 안 쓰는 컴퓨터 있습니까? 10년 넘은 것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열어서 램을 빼내세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올리면 팔립니다. 개당 몇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4개면 1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이걸로 신형 램 살 돈에 보태세요. 회사에도 헌 컴퓨터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라면 버리지 마세요. 램만 빼서 파세요.
직원이라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저거 버릴 거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램 빼서 팔아서 부서 회식비로 쓰세요. 신규 PC 조립하거나 노트북 살 때도 중고 부품 병행하세요. 전부 신제품으로 하면 비쌉니다. CPU 그래픽카드는 신제품 쓰고 램은 중고 쓰세요.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 다만 호환성 꼭 확인하세요. 잘못 사면 안 맞습니다. 커뮤니티 가서 물어보고 사세요. 사기도 조심하세요. 직거래 추천합니다. 두 번째, 구매 시기를 조절하십시오. 완전 급하지 않다면 6개월에서 1년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격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이 제일 비쌀 때입니다. 내년 하반기쯤이면 공급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 공장들이 내년, 내후년에 가동됩니다. 생산량이 몇 배 늘어납니다. 그럼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습니다. 가격이 안정됩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HBM은 경쟁이 심해졌네. 일반 D램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반 D램 공급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 3년 안에 끝났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시작된 게 2023년입니다. 벌써 3년 됐어요. 곧 내려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 컴퓨터 사줘야 하는 부모님들, 급하지 않으면 6개월 기다리세요. 회사에서 컴퓨터 교체 계획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세요. 재택근무 장비 준비 중이면 조금 참으세요. 지금 사면 호구입니다. 세 번째, 구조적 대응을 요구하십시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고 뒤지고 구매 시기 미뤄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PC, 노트북,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입니다. 교육에도 필요하고 일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필수 부품 가격이 1년 만에 3배씩 오르는 건 문제입니다. 공급 의무화나 가격 상한제 같은 걸 검토해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지으면서 생기는 비용을 왜 일반 소비자가 부담합니까? 세금으로 받든지 AI 기업들한테 부담금 물리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부작용도 큽니다. 기업들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내야 합니다. 국회의원한테 민원 넣으세요. SNS에 글 쓰세요. 이런 여론이 쌓여야 뭐라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 붐이 일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HBM 수요가 폭발했죠. 둘째, 반도체 회사들이 HBM 생산에 올인했습니다. 일반 D램 라인을 줄였어요. 셋째, 일반 PC용, 스마트폰용 D램 공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가격이 폭등했죠. 넷째, 중고시장이 과열됐습니다. 웹테크 열풍, 범죄까지 일어났어요. 다섯째, 일반 소비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PC값, 노트북값 몇십만 원씩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AI 시대의 혜택은 대기업과 부자들이 가져갑니다. 엔비디아는 주가 10배, 구글은 AI 서비스로 조 단위 매출, 반도체 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누가 냅니까? 컴퓨터 한 대 사려는 학생, 노트북 사주려는 부모, 재택근무 준비하는 직장인, 회사 컴퓨터 교체하는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냅니다. 더 무서운 건 디지털 격차입니다. 컴퓨터가 비싸지니까 못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온라인 수업 못 듣는 학생, 재택근무 포기하는 직장인, 코딩 공부 포기하는 청년이 생깁니다. 돈 없으면 디지털 시대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AI 시대가 왔다는데 오히려 빈부격차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정점 신호입니다. 구형의 신형보다 비싼 비정상 현상, 중고시장 과열, 범죄 발생.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는 반도체 사이클 정점에서 나타났습니다. 곧 내려갑니다. 그 전까지 서민들만 털립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차원에선 중고시장 활용하세요. 집 창고 뒤지세요. 컴퓨터 램 빼서 파세요. 신규 구매 시 중고 병행하세요. 당장 급하지 않으면 6개월, 1년 기다리세요. 내년 하반기엔 공급 정상화될 겁니다. 사회 차원에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한테 소비자 보호 정책 요구하세요. 필수 부품 공급 의무화, 가격 상한제 검토하라고 하세요.
AI 인프라 비용을 서민한테 전가하지 말라고 하세요. 청원 올리세요. 민원 넣으세요. SNS에 글 쓰세요. 여론이 쌓여야 뭐라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비싼 값 주고 살 겁니까? 중고시장 뒤질 겁니까? 6개월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이 구조에 목소리를 낼 겁니까? AI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가? 아니면 대기업만 배불리고 서민만 가난해지는가?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